그런데 어떤 엄마 한 분 얘기가 이 자동이체를 자기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동이체 방식에 의해서 자기 그 생계비 지원받는 통장에서 자활후견기관 누리조합으로다가 오는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면은 이게 그걸 가지고 그걸 보증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환 방법이 어떤 방법이면 일시불로 50만 원 상환하는 게 아니고 매달 균등 분할 상환을 하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같은 경우에 한 달에 5만 원씩 10번을 갚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동이체에 월 5만 원씩 10개월을 자기 통장에서 우리 누리조합 통장으로다가 자동이체 되게끔 그 신청을 하면은 그 자동이체서가 곧 보증서예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대출해 주기로 했고요. 이제 매달 5만 원씩 상환을 하는데 이자는 첫 번에는 연 4%에 대한 5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이달에 5만 원을 갚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45만 원에 대한 이자, 그 다음 달에는 40만 원에 대하고 그 다음 달에는 35만 원에 대한 이렇게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환 액수에 대한 이자는 줄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5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거를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희망자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1,000여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0명밖에 대출을 못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달 20명으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하면은 벌써 20명이면 100만 원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로 즉시 50명, 2명에게 또 50만 원을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출자가 이제 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자금은 이렇게 목돈으로 출자하는 게 아니고 푼돈 출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비하고 버스가 요즘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 1,200원이지만 2,000원 가지고 버스를 탔다 했을 때 800원이 남으면 그 푼돈, 그 다음에 장보러 갔다가 남은 푼돈, 이런 푼돈을 목돈으로 만들어서 이 목돈으로 만든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이웃을 돕고 또 내가 필요하면은 나도 그 도움을 받는 그런 원리로, 그러니까 푼돈 모아서 목돈 만들어가지고 이웃 도와주고 또 나도 도움받고 한다는 슬로건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돈이 점점 쌓여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전체가 다 이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거의 하루에 10만 원꼴 푼돈이 모아져 들어옵니다. 출자금이. 그래서 이제 돈이 생겨요. 그렇게 50만 원씩 수개월을 대출을 했는데 돈이 쌓이니까 이 대출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도 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사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한 게 100만 원으로 대출 한도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1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엔 2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200만 원인데 아직도 돈 여유가 많아서 300, 400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로 엄마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갚을 능력도 생각을 해서 대출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목돈이 왕창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다 대출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은 이게 상환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상환할 능력껏 대출을 해줘야지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게 우리 엄마들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지금 이제 1년 이상 아마 수년 동안 2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협동조합은 그래서 누리협동조합은 출자를 받고 출자를 받은 거를 모아서 대출을 해주고 또 그 대출한 거에 대한 이자만 받아들이는 단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출자와 대출 요 두 가지 업무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계비를 지원받는 통장이 있어요.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도 이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카드빚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 통장에서 돈을 빼가요. 빼가기 때문에 이 통장에 처음에는 자동이체에 의해 가서 잘 갚다가도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빼서 아들 통장이나 딸 통장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고선 현찰로 갚아요. 현찰로. 그런 정도로 이제 상당한 엄마들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을 해주면은 이것이 상환이 완료되기까지는 재대출을 안 해줍니다. 상환이 완료돼야 또 필요한 재대출을 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대출을 못 해준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분이 간병인 하는인데 달러 돈을 썼다는 겁니다. 급전을.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떤 엄마한테 들었어요. 쫓아와서 그러니까 달러 돈을 정말 썼다는 겁니다. 1년 후에 100만 원 썼으면 1년 후에 100만 원 본전이 이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협동조합해서 이런 거 막자고 했는데 이런 케이스가 여러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아는 케이스가 이제 처음이 돼가지고 이사장님을 설득을 시켰어요. 근데 처음에 완강하게 거절하시다가 승낙을 해주셔서 달러 돈을 갚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이제 재대출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 결정한 내용이 어겨진 케이스지만 부득불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조합이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재밌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서로 도와가는 그런 가족 같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즐겁게 일을 하자. 그런 물론 가정에 돌아가면 골치 아픈 일들이 상당히 많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이라도 즐겁게 하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 조합을 지금 현재 이사 감사 참여자들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수년이 흘렀는데도 그렇게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이 회의 진행법이라든가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거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회계는 자활사업센터에 회계 담당자가 겸임을 해서 이걸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렵지만은 어려운 관계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리협동조합인데 갈거리협동조합 이거는 처음에 노숙인 센터의 운영위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조직하느라고
한 1년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지역에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노숙인 쉼터와 그 무료급식 센터에 오는 분들, 또 지역의 그 조그만 그 상인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갈거리 협동조합의 경우에 이제 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3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대개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알코올리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 분은 100만 원 대출을 했었는데 잘 갚다가 마지막 10만 원 남았는데 돌아갔어요. 이 10만 원을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연말에 결산할 때 이사회에서 결선 처리를 한 케이스가 있고요. 한 분은 이제 잘 갚다가 이분도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몇십만 원 잔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대출한 서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대납을 해줘서 해결을 했고요. 한 사람은 좀 많은 돈, 200여만 원 돈을 대출을 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현관불명이 됐다가 요새 도로 왔어요. 원주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상환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갈거리 협동조합은 시작은 이제 노숙인 운영위원들과 노숙인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대출해가는 건 이제 쉼터에 있다가 쪽방에 더 나가는 데 이제 대출이 용이하게 써주고요. 쪽방에 있다가 임대 아파트로 옮겨 앉을 때 이 대출금이 또 용이하게 쓰여지고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여러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누리협동조합하고 갈거리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에 이제 노인 생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과 이제 어르신들로 조직된 노인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이 한살림이라든가 생협이라든가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어서 저희에는 그 협동 네트워크라는 연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연대 조직을 통해서 원주에서 활발하게 협동조합 운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